깊은 밤, 거짓된 맹세의 흔적, 결혼 5주년 기념일. 윤서연은 그에게 기념일 선물로 개인 섬을 건넸다. 소유권 이전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직원은 몇 번이고 확인하더니 이내 미간을 찌푸렸다. 결국 그의 손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다시 밀어넣으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한지훈 씨, 이 가족관계증명서는 위조된 것입니다. 한지훈의 손가락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의 목소리는 탱탱하게 긴장되어 있었다. 말도 안 돼. 5년 전 결혼하던 날 제가 직접 정보를 갱신했습니다. 직원은 그의 시선을 피하며 나지막이 말했다. 구청에 가셔서 혼인 관계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차가운 한기가 그의 척추를 타고 곧장 치솟았다. 그는 차가운 위조 서류를 움켜쥐고 구청으로 달려갔다. 창구 직원은 차분하게 화면을 그에게 돌렸다. 시스템상으로는 미혼으로 표시됩니다. 윤서연 씨의 법적 배우자는 박민준 씨입니다. 사진을 본 순간 한지훈의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했다. 사진 속 여자는 눈빛이 부드러웠고 입가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남자는 그는 그 위조된 가족관계 증명서를 쥐고 넋이 나간 채 거리를 헤맸다. 단 하루 만에 그의 세상은 산산조각났다. 그를 뼛속까지 살아냈던 그 여자가 이미 말없이 배신의 칼을 그의 심장에 깊숙이 박아 넣었다. 그들은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고 감정은 깊었다. 그는 한때 그를 위해 맹견으로부터 막아주었고 혹한의 눈밭에서 그와 함께 빛을 쫓아 달렸다. 심지어 수억 원을 들여 불꽃놀이가 하늘을 수놓는 밤에 한쪽 무릎을 꿇고 평생을 함께 해달라고 정하기까지 했다. 그는 이것이 영원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결혼식 전날 밤 한지훈은 윤서연 집안의 적들에게 납치당했다. 신경을 파괴하는 바이러스를 강제로 주사당했다. 의사는 침통하게 한지훈 씨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앞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라고 발표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병상 옆에 윤서연은 그의 차가운 손을 꽉 쥐었다. 눈이 붉게 충혈돼 말했다. 당신만 무사하다면 돼요. 윤서연의 부모가 돌아가시자 그녀는 즉시 과감한 수단으로 가업을 장악했다. 한지훈의 아버지는 격차를 보고 혼약을 파기하려 했다. 그녀는 한지훈의 집 문밖 혹한의 눈밭에서 사흘 반낮을 무릎 꿇고 평생 그 외에는 그 누구와도 결혼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결혼 후 5년 동안 그녀는 그를 극진히 아꼈다. 그는 몸이 허약하여 매달 고통을 겪곤 했다. 그녀는 국제회의도 마다하고 나라와 직접 그에게 흑설탕 생강차 한 그릇을 끓여주곤 했다. 그가 식욕이 없으면 그녀는 아무리 바빠도 직접 요리하고 그의 새끼 식사를 직접 챙겼다. 5년 동안 그는 매일 윤서연과 결혼하게 해준 운명에 감사했다. 하지만 이제 지난날의 맹세는 모두 산산조각이 났다. 모든 진심 어린 애정은 진흙 위에 붙은 위선적인 금박이 되어버렸다.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그녀의 이름이 떴다. 여보, 출장 중인 매 순간 당신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 목걸이 사진 찍어뒀어요. 돌아가면 당신에게만 보여줄게요. 알았죠? 다정한 문제였지만 그는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독이 든 바늘처럼 그의 심장을 찔러왔다. 평생 자신만을 사랑하겠다고 맹세했던 이 여자는 뒤돌아서 다른 남자와 혼인신고를 했다. 그리고 위조된 가족관계 증명서로 그를 이 거짓된 결혼 안에 가두어 두었다. 만약 오늘 우연히 알게 되지 않았다면 그녀는 그가 죽을 때까지 이 사실을 숨길 작정이었을까? 그가 오랫동안 답이 없자 그녀의 전화가 곧바로 걸려왔다.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여보, 왜 답이 없어요? 어디 아픈 거예요? 걱정하는 마음이 역력했지만 그는 단지 무딘 칼날로 심장이 계속 도련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목구멍에 핏덩이를 억누르며 목소리가 떨렸다. 아무것도 아니야. 쇼핑 중이라 휴대폰을 못 봤어.
그녀는 분명 안도하며 말투가 다시 부드러워졌다. 저녁에 뭐 먹고 싶어요?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디저트 사고 있어요. 금방 갈게요. 안 그러면 또 배 아플 거예요. 쇼핑하느라 힘들었죠. 기사님 보내서 데리러 가게 할게요. 저녁에 제가 잘 주물러 가게 할게요. 저녁에 제가 잘 주물러 드릴게요. 예전에는 마음속 깊이 스며들던 다정한 말들이 지금은 꿀로 포장된 독칼이 되어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그는 소리쳐 따지고 싶었지만 피 튀기는 대답이 남아있는 환상마저 산산조각 낼까봐 더 두려웠다. 결국 모든 절망과 억울함은 거에 들리지 않는 하는 작은 소리로 바뀌었다. 그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단 1초라도 늦으면 억눌린 울음이 터져 나와 자신의 무너진 감정을 드러낼까봐 두려웠다. 감정이 채 진정되기도 전에 친한 친구 박민준의 소셜미디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었다. 사진 속 윤서연은 검은색 레이스 장식 셔츠를 입고 있었고 목에는 모호한 붉은 자국들이 가득했다. 쇄골 아래로 늘어진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반짝이고 있었다. 우리 와이프 정말 예쁘다. 진심으로 사랑해. 그 목걸이는 윤서연이 방금 사진을 찍어보랬던 바로 그 목걸이였다. 결국 그녀는 사랑의 선물조차 2개씩 준비하여 박민준과 자신에게 각각 주는 것이었다. 그는 윤서연이 왜 하필 박민준과 얽혀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대학 시절 그 둘은 분명 물과 불처럼 상극이었다. 평범한 집안 출신인 박민준은 취업에 번번이 실패했다. 한지우는 친구를 안쓰럽게 여겨 윤서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를 윤서연 그룹에 채용되도록 주선했다. 당시 윤서연은 매우 불쾌해하며 비꼬듯말했다. 무슨 개나 소나 문제만 생기면 내 남편을 찾아와. 당신은 박민준을 구제하러 온 보살환생이라도 되니? 박민준은 그 자리에서 뇌시우를 불켰고 분노를 사기며 사과한 뒤 자리를 떴다. 그날 밤 지우는 곧바로 그녀와 냉전을 벌였다. 차례 밤 지우는 곧바로 그녀와 냉전을 벌였다. 다음 날 아침 그가 못 이룬 윤서연이 문 앞에 지키고 서 있었다. 당신이 회사에 박민준을 채용하라고 한 것 제가 다 들어줄게요. 딱 한 가지만 부탁해요. 앞으로는 저와 다시는 냉전하지 말아주세요. 그날 그는 눈을 붉힌 채 그녀를 하루 종일 꼭 안고 있었고 어떤 공무도 처리하지 않았다. 기사가 곧 그를 태우러 왔고 차는 한참을 달리다 대기업 건물 앞에 천천히 멈춰 섰다. 정신이 혼미한 그는 자신이 어떻게 건물 위로 올라왔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의 손가락이 사무실 문 손잡이에 닿자 안에서 박민준의 나긋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늘 밤 제 아파트에 올 수 있어요? 윤서연은 의자에 앉아 고개도 들지 않고 서류를 검토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한 달에 한 번만 함께하기로 약속했으니 항상 명심하길 바랍니다. 박민준은 콧잔등을 찡그리며 나지막이 흐느꼈다. 죄송해요. 알아요. 하지만 오늘은 달라요. 하지만 오늘은 저희가 혼인신고한 지 1주년 되는 기념일이에요. 그저 당신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알아요. 제가 당신 마음속에서 한지울 씨의 자리를 영원히 대신할 수 없다는 걸요. 당신이 저와 결혼한 것은 그저 제가 예전에 당신에게 신장을 기증했기 때문이겠죠. 한지훈의 심장이 격렬하게 요동쳤다. 그는 이 일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는 이 일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박민준의 목소리는 약하고 비굴한 흐릿잖아요. 비굴한 흐릿김을 담고 있었다. 예전에 당신이 지훈 씨를 구하려다 중상을 입고 신장 하나를 잃어 생장 하나를 입고 중상을 입고 신장 하나를 잃어 생장 하나를 입고 그저 당신이 매년 저에게 하루만 더 할애해주면 돼요. 단 하루라도요. 그것만으로도 만족할 거예요. 윤서연의 차가운 얼굴빛이 다소 누그러지는 듯했고 결국 그녀는 타협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남자를 부드럽게 품에 안으며 나지막이 한숨을 쉬었다. 나를 위해
거의 목숨을 쥐었다. 나를 위해 거의 목숨을 고르며 말했다. 나와 함께 출장 다니는 조신이 잃을 뻔했으니 이 정도 요구는 들어줄게요. 그녀의 뺨에 입을 맞췄다. 그녀의 뺨에 입을 맞췄다. 아침에도 또 그랬고 지금도 또 이렇게 보채는 걸 보면 박민주는 고개를 숙이고 수줍게 웃더니 문득 무언가 생각났는지 눈빛에 걱정이 스쳤다. 오늘 밤 당신이 돌아가지 않으면 지훈 씨 쪽은 윤서연은 눈을 내리깔고 그를 응시했다. 목을 대가 움직였고 그녀의 목소리는 깊고 유엄한 숨소리와 입술이 겹치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다. 그럼 영원히 그에게는 알리지 마.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녀는 남자의 뒷목을 거칠게 잡고 한지우는 문 밖에 선 채 온몸의 피가 얼음처럼 굳어버리는 듯했다. 그는 오늘 아침 그녀가 자신에게 보냈던 다정한 아침 인사 문자를 떠올렸다. 그 문자에는 깊은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이제와 생각하니 한 글자 한 글자가 역겹도록 비우는 듯했다. 어떻게 다른 남자와 역겹도록 비우는 듯했다. 그는 이 가림막을 찢어내어 결국 제적인 관계를 그는 이가지면서 동시에 자신에게는 애정 가득한 문자를 보낼 수 있었을까? 한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문틈을 향해 안에서 들려오는 차마 들을 수 없는 소리들을 녹음했다. 그는 자신이 무너져 내려 통곡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눈가는 바싹 말라 눈물 한 방울도 흘러나오지 않았다. 극심한 고통은 원래 소리 없는 것이었나 보다. 윤서연, 부디 오늘 당신이 느끼는 안도감을 영원히 후회하지 않기를 바란다. 영상을 녹화한 후 그는 무표정하게 돌아서서 자리를 덜한다. 차에 막 앉자마자 그녀의 문자가 다시 날아왔다. 여보, 회사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늦게 들어갈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는 답장하지 않았다. 그는 차분하게 두 가지를 시행했다. 첫째, 그 녹음 파일을 암호화하여 10일 후 그녀의 개인 이메일로 자동 전송되도록 설정했다. 둘째, 그는 특수 채널에 연락하여 국내의 모든 신분 정보를 말소하는 절차를 시작했다. 직원은 그에게 모든 절차가 10일 후에 공식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그가 차갑고 호화로운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 밤은 이미 깊어 있었다. 현관의 조명은 따뜻했지만 그의 마음속 한기를 몰아낼 수는 없었다. 윤서연은 소파에 앉아 있다가 그를 보자마자 즉시 일어섰다. 그녀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초췌해 보였다. 그러나 그를 본 순간 그녀의 눈빛은 마치 잃었던 것을 되찾은 듯 광적으로 변했다. 그녀는 빠르게 달려와 그의 어깨를 꽉 잡았다. 여보, 왜 답장이 없었어요? 왜 답장이 없었어요? 당신을 찾느라 온 도시를 뒤집어 놓을 뻔했어요. 그녀의 힘은 놀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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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의 눈에 붉은 기운이 서서히 가셨다. 그 후로 그가 1시간 이상 연락이 두절되면 그녀의 문자와 전화는 빗발치듯 쏟아졌고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라도 그를 찾아냈다. 지금도 그는 자신을 그토록 사랑했던 이 여자가 어떻게 이토록 철저하게 배신할 수 있었는지 믿을 수 없었다.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목구멍에 쓴맛을 억누르려 했었지만 목소리는 이상하리만치 차분했다. 휴대폰 배터리가 없어서 답장을 잊었어요. 윤서연은 갑자기 그를 꽉 끌어안고 턱을 그의 정수리에 기댔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섞인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바보 같으니 내 잘못이야. 당신은 나에게 절대 사과할 필요 없어. 그녀가 애정을 표현할수록 그의 심장은 고통스럽게 경련했다. 그녀는 심지어 사랑스럽게 그의 뺨에 입을 맞추고 그를 이끌어 소파에 앉히며 극진한 애정으로 말했다. 힘들었죠? 아내가 다리 주물러 줄게요. 아내가 다리 주물러 줄게요. 탁자 위에 당신이 좋아하는 디저트 있으니 먼저 좀 먹어서 배 채워요. 그녀는 자연스럽게 그의 발 치워요. 그녀는 자연스럽게 그의 발 치고 그 납치 사건 이후로 그의 몸에는 지병이 남아내라 봤다.
그녀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거액을 들여 명의를 초빙해 추나요법을 배웠다. 한 달여간의 마사지가 끝난 후 그녀는 건네받은 뜨거운 수건으로 손을 꼼꼼히 닦았다. 그리고 앞치마를 두르고 부드럽게 물었다. 배고프세요? 밥 해줄게요. 금방 될 거예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윤서연은 화면을 흘끗 보더니 얼굴색이 미세하게 변했다. 그녀는 조용히 앞치마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잠시 전화 좀 받을게요. 그녀는 일부러 베란다로 가서 유리문을 닫아 소리를 차단했다. 그녀가 떠나자 주변의 하인들은 나지막이 감탄했다. 사모님은 정말 사장님께 지극정성이세요. 이 디저트는 최소 3시간은 줄 서야 살 수 있는데 사모님은 아무리 바쁘셔도 매주 직접 가서 사오시고 절대 다른 사람에게 사모님은 아무리 바쁘셔도 매주 직접 가서 사오시고 절대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않으세요. 맞아요. 사장님이 매번 외출했다 돌아오시면 사모님은 매달 새로운 힘이 직접 피로를 풀어주시죠. 모두가 그녀의 지극한 애정을 칭찬했지만 그 애정 뒤에 어떤 감당 못할 진실이 숨어 있는지 누가 알까. 그는 분명히 보았다. 그 메시지는 박민준이 보낸 것이었다. 윤서연은 금세 돌아왔고 얼굴에는 미안함이 서려 있었다. 여보, 회사에 일이 생겨서 밥은 내일 해줄 수밖에 없겠어요. 그녀는 타인들에게 몸을 돌려 단호하게 말했다. 사장님을 잘 돌봐주세요. 어떤 상황이든 저에게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그의 속눈썹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가 돌아서려 할 때 그는 갑자기 그녀의 소매를 붙잡았고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조차 알아채지 못한 애원이 담겨 있었다. 꼭 지금 가야만 해요? 예전에는 그가 한마디만 하면 아무리 중요한 프로젝트라도 그녀는 그저없이 취소하고 그와 함께요. 아무리 중요한 프로젝트라도 그녀는 주저없이 취소하고 그와 함께 있어 주었다. 그녀는 억지로 창백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손을 놓았다. 가세요. 그 애는 억지로 천천히 손을 놓았다. 다세야. 그녀는 서둘러 그를 안아주고는 다급하게 말했다. 최대한 빨리 돌아올게요. 말을 마친 그녀는 그의 손을 다시 한번 꽉 쥐고는 성큼성큼 걸음을 옮겼다. 그의 손바닥에는 여전히 그녀 손끝의 온기가 남아 있었지만 그는 그저 뼛속까지 시린 차가움만을 느꼈다. 홀린 듯이 그녀가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도 집을 나섰다. 그는 차를 몰아 그녀를 뒤쫓았다. 그녀는 회사로 돌아가지 않고 곧장 고급 아파트로 향했다. 박민주는 이미 아래층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익숙한 마이바흐를 보자마자 그는 곧바로 흥분하여 달려왔다. 윤서연은 차에서 내렸다. 긴 다리가 우아하게 움직였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개인 시간에는 함부로 연락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만약 제 남편이 알게 되면 당신이 그 결과를 감당할 수 있겠어요? 박민준의 발걸음이 멈칫했다. 그는 어쩔 줄 몰라 그 색이 조금 누그러졌다. 그녀는 두 팔을 벌리 멈칫했다. 그녀는 두 팔을 벌리며 말했다. 죄송해요. 그저 당신이 오지 않을까봐 참지 못하고 전화했어요. 박민주는 즉시 기쁜 듯 그녀의 품으로 뛰어들었다. 이 모든 장면이 뒤따르던 차 안에 있던 한지훈의 눈에 들어왔다. 그의 심장은 마치 칼에 깊이 찔린 듯했다. 가요. 당신 아파트로. 윤서연은 남자의 손을 잡았지만 박민주는 그녀를 붙잡았다. 당신이 저와 장 보러 간 지 너무 오래됐어요. 우리 장 좀 봐서 직접 요리해 먹을까요? 여자는 미간을 찌푸했지만 결국 타협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마트 진열대 사이를 오가며 물건을 고르는 모습이 마치 다정한 부부 같았다. 한지우는 자학하듯이 그들의 뒤를 따랐다. 그는 윤서연이 미간을 찌푸리며 박민준이 건넨 유제품을 거절했지만 상대방이 상처받은 눈빛을 본 후 고개를 숙이고 그것을 먹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만족해요?
여자의 말투는 어쩔 수 없다는 듯했지만 그 속에는 은밀한 애정이 숨겨져 있었다. 박민주는 또 한 무더기의 간식들을 집어들었지만 여자의 엄한 시선 아래 억울한 듯 하나씩 제자리에 놓았다. 윤서연은 그의 실망한 모습을 보고 갑자기 말했다. 인스턴트 식품은 좀 줄여요.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다. 오늘 밤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해산물 요리 해줄게요. 한지훈의 심장은 마치 강타당한 듯 아팠고 거의 허리를 굽힐 지경이었다. 그녀는 평생 자신, 즉 법적으로 정당한 남편을 위해서만 요리하겠다고 맹세했었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박민준이 건넨 음식을 먹었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해 요리까지 하려 했다. 계산할 때 그는 일부러 뒤처졌지만 윤서연이 계산대 옆 진열대에서 피임도구 몇 상자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집어드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계산원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묘하게 스쳐 지나갔다. 박민주는 얼굴이 새빨개져 그녀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여자는 나지막이 웃으며 말투에 약간을 맞췄다. 그의 심장은 피를 흘렸다. 그의 심장은 피를 담아 말했다. 뒤에서 와서 부끄러워할 줄도 알아. 당신 몸에 내가 안 본 곳이 어디 있다고. 그는 여자가 한 손에는 장바구니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박민준의 손을 꽉 잡은 채 길 건너편으로 향하는 것을 두 눈으로 지켜보았다. 그는 넋이 나간 듯 뒤따라갔지만 몇몇 불량배들이 그의 길을 막아섰다. 그는 새하얗게 질려 다급히 길 건너편의 익숙한 뒷모습을 향해 소리쳤다. 윤서연. 불량배는 즉시 그의 입을 막았다. 그녀의 발걸음이 멈칫하며 뒤돌아보려는 듯했다. 하지만 박민주는 때맞춰 나지막이 끙 소리를 내며 그녀의 어깨에 나약하게 기대어 말했다. 서연 씨, 저 너무 어지러워요. 윤서연은 즉시 시선을 거두고 주저없이 박민준을 가로로 안아 들고는 아파트 로비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저 한 번이라도 뒤돌아봐 주었더라면 단 한 번이라도. 하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았다. 그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고 절망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불량배의 음탕한 웃음소리가 귓가를 스쳤다. 곱상한 얼굴, 형들이랑 놀자. 더러운 손이 그의 몸을 마구 더듬었다. 이 천한 놈이 순순히 안 따르면 벌주를 마셔야지. 그는 온 힘을 다해 뿌리치고 무작정 내달렸다. 뒤에서는 끈질긴 발소리와 상스러운 욕설이 쫓아왔다. 막 붙잡히려는 순간 한 대의 차가 번쩍이는 헤드라이트를 비추며 지나갔고 불량배들은 놀라 흩어졌다. 그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주저앉았다. 죽을 고비를 넘긴 공포에 온몸이 떨렸다. 휴대폰 화면이 밝아졌고 그녀의 문자가 어김없이 도착했다. 여보, 야근이 좀 더 이어질 것 같아요. 당신 먼저 자요. 꿈속에서도 나를 기억해줘요. 그는 그 글자를 바라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결국 그녀는 법적 남편과 함께하기 위해 자신이라는 외부인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으려 했던 것이었다. 윤서연, 만약 당신이 내가 방금 무엇을 겪을 뻔했는지 알았다면 단 한 조각의 후회라도 했을까? 그는 분노에 차서 한 줄을 입력했다. 야근 중인 거야. 아니면 당신의 법적 남편과 함께 있는 거야. 알았어. 눈물이 배고 끄는 한겼다. 짧은 답장만을 남겼다. 때로는 그녀와 박민준이 다정하게 있는 모습을 보았고 때로는 흉측한 불량배들에게 쫓겨 어둠 속에 갇히기도 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그는 온몸에 열이나 정신이 혼미했다. 몽롱한 의식 속에서 그는 그녀가 침대 옆에 앉아 물이 뚝뚝 떨어질 듯한 다정한 눈빛으로 자신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여보, 정말 보고 싶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애써 똑똑히 보려 했지만 시선은 그녀의 목에 걸린 목걸이와 옷깃 아래로 어렴풋이 보이는 장밋빛 립스틱 자국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 목걸이는 지난달 그가 박민준과 함께 골랐던 것이었다.
그때 박민주는 행복한 얼굴로 말했다. 지훈 형 안목이 최고니까 특별한 사람에게 줄 선물 좀 골라줘요. 결국 그 특별한 사람에게 줄 선물 좀 골라줘요. 그녀였던 것이다. 그리고 소유욕이 강한 그는 한때 그녀가 준 옷만 입겠다고 맹세했었다. 그녀는 그녀가 지며 고통으로 능세했었다. 그녀는 그때 웃으며 말했다. 그녀는 그때 웃으며 말했다. 그녀가 몸을 숙여 그에게 입 맞추려 했다. 한지우는 역겨움을 느끼며 황급히 그녀를 밀어냈다. 침대 옆에서 구토를 멈추지 않을까봐 두려웠다. 그녀의 얼굴은 갑자기 험악해졌고 녹이 낀 목소리로 하인들을 질책했다. 당신들 사장님을 어떻게 돌보는 거야? 만약 그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그녀는 즉시 그의 이마를 만지며 후회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당신들 중 누구도 책임질 수 없을 거야. 하인들은 겁에 질려 아무 말도 못했다. 다 내 잘못이야. 더 일찍 알아차리지 못해서. 그녀는 그를 담요째 안아들고 빠르게 차고로 향했다. 차 안에서 그의 얼굴이 종이처럼 창백한 것을 보자 그녀는 초조하게 운전기사에게 속도를 올리라고 재촉했다. 40분 걸리는 거리를 단 10분 만에 달려 병원에 단 10분 만에 달려 병원에 도착했다. 심한 감기로 진단받은 후 그녀는 눈이 붉게 충혈된 채 애틋하게 그의 손을 잡고 자신의 뺨에 댔다. 주변의 간호사들은 모두 부러워하며 이 지극한 애정에 감탄했다. 오직 그만이 그가 눈을 감고 고통을 참는 동안 그녀가 재빨리 고개를 숙여 박민준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보았다. 급한 일이 생겨서 점심 함께 못해요. 제때밥 챙겨 먹고 일하느라 굶지 마요. 그리고 999위안 약 8만 원의 송금 내역이 첨부되어 있었다. 메시지를 보낸 후 그녀는 그의 손등에 난 주사바늘 자국을 바라보며 안쓰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물이 뚝뚝 떨어질 듯 부드러웠다. 여보, 아파요? 아내가 따뜻한 숨 불어줄게요. 그녀의 숨결이 피부를 스쳤지만 뼛속까지 시린 한기만을 가져다 주었다. 그는 고개 숙인 여자의 눈빛을 보았다. 부드럽고 경건한, 마치 신도와 같았다. 하지만 그를 가장 깊이 상처 입힌 것은 바로 이 위선적인 경건함이었다. 그는 갑자기 손을 빼며 차갑게 말했다. 저는 괜찮아요. 가서 당신 일 보세요. 그녀는 깜짝 놀라더니 황급히 그의 손을 다시 잡고 다급하게 말했다. 여보. 그녀의 시선은 오직 그에게만 집중되어 있었고 마음과 눈 모두 그로 가득했다. 과거였다면 그는 진작에 감동의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녀가 애정을 보일수록 그는 더욱 역겨움을 느낀다. 그녀는 즉시 비서에게 전화하여 모든 회의를 취소했다. 전화기 너머 비서는 크게 놀란 듯했다. 대표님, 오늘 프로젝트는 하반기 전략과 관련이 있는데 전화를 끊은 후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의 이불을 정리하고 다치지 않은 손을 잡고 나지막이 위로했다. 하지만 복도 모퉁이에서 그녀는 명품 옷을 입고 화려하게 꾸민 박민준을 마주쳤는데 그는 대학 시절에 왜소하고 소심했던 소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순간 굳어졌다. 그녀는 차갑게 말했다. 박민준 씨, 지금은 근무 시간인데 병원에 왜 왔어요? 박민준의 시선은 두 사람이 꽉 잡은 손 위를 스쳤다. 그의 눈에는 극심한 질투심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가 이내 걱정으로 감춰졌다. 그는 황급히 해명했다. 지훈 형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도저히 안심할 수 없어서 달려왔어요. 그는 한지훈에게 몸을 돌려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다. 지훈, 괜찮아요?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녀는 이미 그의 어깨를 감싸 안고 박민준에게 차갑게 말했다. 제 남편은 제가 당히 감싸 안고 박민준에게 차갑게 말했다. 제 남편은 제가 당연히 돌볼 것이니 당신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박민준의 눈시울은 순식간에 눈물로 가득 찼고 목소리가 메었다.
그녀가 미동도 안 차 그는 다시 한지훈을 바라보며 가련한 표정으로 말했다. 지훈 형, 대표님이 저를 환영하지 않으시니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푹 쉬세요. 박민준이 돌아서면서 한지훈을 의도치 않은 듯 깊이 바라보는 순간 윤서연은 박민준과 스쳐 지나가며 옆으로 늘어뜨린 손의 새끼손가락으로 박민준의 손등을 극히 은밀하고 빠르게 스쳤다. 그리고 박민준의 입가에는 순식간에 스쳤다. 이 모든 장면이 그의 눈에 정확히 들어왔다. 그의 심장은 다시금 촘촘한 통증으로 따끔거렸다. 어떻게 자신을 극진히 보살피면서 동시에 박민준과 은밀히 정을 통할 수 있단 말인가? 박민준이 몇 걸음 채가지 못했을 때 뒤에서 갑자기 비명 소리가 들렸고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가 뒤따랐다. 뒤돌아보니 그 박민준은 한 남자 의사의 품에 쓰러져 있었고 발목을 삐끗한 듯 보였다. 그의 손을 잡고 있던 그녀의 손이 있던 그녀의 손이 갑자기 꽉 조여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남자 의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미안해요, 여보. 그녀는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휴대폰을 병실에 두고 온 것 같아요. 당신은 먼저 병실로 돌아가세요. 찾으면 바로 돌아와서 옆에 있을게요. 말을 마친 그녀는 그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황급히 박민준이 있는 방향으로 쫓아갔다. 그는 그녀의 지극히 참을성 없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문득 웃었다. 그녀는 박민준 때문에 그렇게 초조해했고 너무 초조한 나머지 자신을 아프게 했고 초조해했고 그늘 링거 바늘을 뽑고 소리 없이 조용히 그녀를 따라갔다. 계단 통로의 방화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그녀는 박민준을 벽에 바싹 밀어붙인 채 격렬하게 그리고 벌주는 듯이 키스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위험했다. 누가 당신의 아내인지 똑똑히 봐요. 박민준은 기쁨에 찬 신음소리를 내며 살짝 밀어냈다. 숨소리가 불안정했다. 문 밖에서 근전했다. 숨소리가 불안정했다. 누가 볼 수도 있어요. 그녀는 그의 뒷목을 잡고 더 깊고 맹렬하게 키스했다. 안에서는 끊임없이 남자의 신음소리와 여자의 다급한 두려워하지 마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사람들 앞에서는 늘 성숙하고 고귀했던 그녀가 극도의 이성 상실로 인해 공공장소에서 저렇게 방종하다니. 그는 그들의 첫 관계를 떠올렸다. 그녀는 극도로 부드럽고 자제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그의 감정을 들었고 그의 감정을 물었고 그의 동의를 얻은 후에야 그런데 지금 그야 비로소 완전히 자신을 소유하려 했다. 심장이 너무 아파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그는 가슴을 움켜쥐고 이 역겨운 장면에서 필사적으로 벗어나려 했지만 그 장면은 마치 고대의 형벌처럼 뇌리에 각인되어 지워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호화로운 저택으로 돌아왔다. 하인들은 조심스럽게 정성껏 준비된 저녁 식사를 차려주었다. 그는 식욕이 전혀 없었고 그저 식탁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창밖의 빛이 서서히 어둠으로 변할 때까지 그녀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휴대폰 화면이 갑자기 밝아졌다. 그녀가 보낸 일상적인 문자였다. 박민준 비서가 다쳐서 제가 데려다주고 있어요. 당신 먼저 식사해요. 저 기다리지 말고요. 비록 말 속에는 걱정이 가득했지만 그는 깊은 아이러니를 느꼈다. 그는 무표정하게 하인들에게 말했다. 치우세요. 하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우두머리가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다. 사장님, 그래도 조금이라도 드세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드세요. 사장님이 굶는다는 걸 아시면 저희가. 그는 모를 거예요. 사흘 후, 그녀는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지친 모습으로 돌아왔다. 문에 들어서자마자 그를 끌어안고 턱을 그의 정수리에 비비며 미안함과 피로가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갑작스러운 출장이라 말할 틈이 없었어요. 여보, 화내지 않을 거죠?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부드러웠고 눈가에는 피로가 엿보였다.
마치 세상에 그만이 존재하는 듯 그를 집중해서 바라보았다. 하지만 샤츠 옷깃 아래 숨겨진 모호한 다 한때 그를 최우선으로 여겼던 그 여자는 이미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한 번은 그녀가 갑작스러운 해외 출장으로 매우 바빴음에도 불구하고 비행기 타기 전에 급히 집으로 돌아와 그를 위해 3가지 반찬과 국을 준비하고 정성껏 메모를 남겼다. 해외에 있을 때도 메모를 남겼던 것을 기억했다. 해외에 있을 때도 매일 밤 정시에 영상던 괴모를 내내 소식 떠 힐내에 걸어 그를 재웠고 심지어 그가 잠든 후에는 몰래 밤샘 비행기를 타고다. 그는 마음속의 극심한 고통을 억누르며 차분하게 말했다. 괜찮아요. 당신은 당신 일 하세요. 저도 제 계획이 있으니까요. 지극히 평범한 말이었지만 그녀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그녀는 다급히 그의 손을 잡고 그 불안감을 쫓아내려는 듯 말했다. 제가 늦게 돌아와서 미안해요. 특별히 보상을 준비했어요. 그가 거절할 틈도 주지 않고 그녀는 그를 이끌어 차에 태웠다. 30분 후 차는 한 성당 앞에 멈춰 섰다. 불꽃놀이가 갑자기 터져 올랐고 이미 기다리던 인파가 환호하며 몰려들었다. 성당 안은 순백색 장미로 온통 뒤덮여 지극히 성스러웠다. 그녀는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손을 잡았다. 여보, 결혼기념일 축하해요. 매년 오늘 저는 다시 당신에게 청혼하고 싶어요. 당신과 결혼한 것이 얼마나 행운인지 말해주고 싶어요. 오케스트라는 낭만적인 악장을 연주했고 주위는 부러움 섞인 이야기들로 가득했다. 이은 대표님 정말 통 크시네요. 이 오케스트라만 해도 억 단위가 들었다고 하니 그 옛날 세기의 결혼식보다 더 호화로워요. 정말 부럽다. 밤하늘에는 성대한 불꽃놀이가 펼쳐졌고 찬란한 빛이 하늘을 밝혔다. 그녀는 그를 안고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함께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네는 그를 안고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함께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는 하늘의 불꽃놀이 모두 당신이 좋아하는 서 있었다. 귓가에는 세속적인 찬탄이 그는 눈가로 그는 눈가로 그녀가 뒷문자를 작성하는 것을 심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차가운 한기가 온몸을 휩쓸었다. 그 한지훈과 그녀 윤서연에게 청혼했을 때도 온통 흰 장미꽃 바다 속에서였다. 그는 한때 그녀에게 왜 붉은 장미가 아닌 흰 장미냐고 궁금해하며 물었다. 그녀는 그때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나지막이 웃으며 그의 손끝에 입 맞추고 말했다. 흰 장미는 당신을 향한 나의 변치 않는 이미 다른 남자에게 값싸게 주어졌다. 그녀의 변치 않는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상징하니까요. 그는 그녀를 믿었다. 이제와 생각하니 참으로 어처구니합니다. 그의 목구멍이 조여들었고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윤서연, 당신은 지금도 세상에 변치 않는 사랑이 존재한다고 믿나요? 그녀의 몸이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뻣뻣해졌다. 그리고는 그의 손을 잡고 자신의 왼쪽 가슴에 얹었다. 심장은 힘차게 뛰었고 맹세는 당신을 잡고 맹세는 단우를 사랑해요. 진심을 저버린 자는 만개했다. 믿어줘요. 이 일로 당신을 저버린다면 비참하게 죽을 거예요. 그는 갑자기 웃었지만 윤서연은 그의 미소를 응시했다. 그 미소가 마치 한 겹의 막에 가려진 듯 멀고 낯설게 느껴져 그녀는 마음이 불안하고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그의 깊은 눈을 집중해서 살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것만 같았다. 그녀가 무언가를 알아챌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녀는 갑자기 몸을 숙여 자신의 섬세한 여굴로 그의 손바닥을 부드럽게 비볐다. 그 속에는 알아채기 힘든 집착이. 그는 그녀가 너무 심하게 간섭해서 개인적인 공간을 좀 갖고 싶다고 불평했었다. 그날 밤 그가 서재에 자신을 가두었다. 그녀가 강제로 문을 부수고 들어섰을 때 그의 가슴은 자해한 상처로 가득했고
과다출혈로 인해 바닥에 쓰러져 희미하게 숨을 쉬고 있었다. 그녀는 울부짖으며 그에게 이유를 물었다. 그는 자신의 심장을 가리키며 그에게 이유를 물었다. 그는 자신의 심장을 가리키며 창백하고 관계 어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지금 자신을 사랑하여 거의 자해까지 했던 이 여자가 그들의 기념일까지 다른 남자의 아쉬움을 달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니. 그녀는 그의 옷깃을 잘 정리해주고 나지막이 물었다. 아파요? 집에 갈까요? 그가 고개를 저었지만 그의 아랫배에서 익숙한 통증이 밀려왔다. 그는 즉시 긴장했다. 지병이 또 도진 건가요? 그녀는 그의 불안감을 느끼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즉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성당을 나서자마자 그들은 박민준이 차가운 돌 위에 서서 온몸을 돌처럼 굳힌 채 덜덜 떨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어두워졌다. 그녀는 외투를 벗어 빠르게 다가가 그를 감싸 안으며 분노를 억누른 채 말했다. 왜 왔어요? 발도 아직 다 안 나았는데 왜 함부로 돌아다녀요? 박민주는 창백한 얼굴을 들었다. 속눈썹에 물방울이 맺혀 더욱 연약해 보였다. 급한 서류가 있어서요. 다른 사람에게 맡기기가 불안해서 직접 가져왔어요. 그는 종이 가방을 건네며 한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다. 그녀는 결국 종이 가방을 받아 한지훈에게 건네며 부드럽게 말했다. 여보, 먼저 핫팩 붙이고 와요. 그는 말없이 그것을 받아 화장실로 향했다. 돌아왔을 때 그는 그녀와 박민준이 난간 아래에 나란히 서서 함께 밤하늘에 불꽃놀이를 올려다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코트는 박민준을 단단히 감싸고 있었다. 두 사람의 뒷모습은 서로에게 기대어 있었고 그는 문득 18살 때의 설날 밤을 떠올렸다. 그녀는 999송이 붉은 장미를 안고 그의 집 아래 눈밭에서 눈사람처럼 서 있었다. 그저 지훈 씨,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앞으로도 평안하고 순탄한 한 해 되기를 바라요. 라고 말하기 위해서였다. 소녀의 눈에는 별빛이 반짝였고 새빨간 장미는 그녀의 진실한 얼굴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 순간의 놀라움은 평생을 밝히기 충분했다. 그런데 지금 그 장미를 들고 있던 소녀는 다른 남자의 손을 잡고 있었고 하늘 가득한 불꽃은 거대한 풍자가 되었다. 눈물이 그이고 있었고 하늘 가득한 불꽃은 거대한 풍자가 되었다. 그녀는 즉시 그의 이상함을 알아채고 빠르게 그의 곁으로 돌아와 다급하게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얼굴색이 왜 이렇게 안 좋아요? 그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을 때 이미 평온을 되찾았다. 그는 밤하늘을 향해 나지막이 말했다. 좀 춥네요. 그녀는 안쓰러운 듯 몸을 숙여 그의 차가운 뺨에 부드럽게 입 맞추었다. 불꽃놀이는 4시간 내내 이어졌다. 그녀는 네 시력에 부드럽게 입 맞추었다. 그녀의 행동은 극도로 부드러웠고 키스에는 애정임 극도로 부드러웠고 그 시간 동안 그녀는 한 손으로는 그의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박민준의 손을 은밀하게 잡고 놓지 않았다. 그는 이를 악물고 마음속에서 반복적으로 짓밟히는 듯한 극심한 고통을 겨우 억눌렀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그의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것을 좋아해요. 제가 따뜻한 물 한 잔처럼 제가 따뜻한 물 한 채고 미간을 찌푸렸다. 제가 따뜻한 물 한 잔 가져다 줄게요. 그녀님, 제가 갈게요. 대표님, 제가 갈게요. 그는 핑계를 대고 잠시 자리를 떴다. 두 사람이 떠나자 그제야 그는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우아한 달빛 아래 시중드는 사람들이 일련의 호화로운 보석들을 가져왔는데 모두 그에게 주는 선물이었다. 주변의 감탄과 찬사는 더욱 강해졌지만 그는 그저 시큰둥하고 무감각하게 느껴질 뿐이었다. 그는 손을 흔들고 발로 차는 것을 보았다. 그는 손을 흔들고 돌아서서 화장실로 향했다. 그가 돌아왔을 때 성당은 아수라장이었다. 그의 눈이 번쩍 띄었다. 남자는 피하면서 상스러운 욕설을 퍼부었다. 이 망할 빼음넌덕한 놈.
내가 널 이만큼 키웠는데 돈 좀 달라는 걸 거절해? 내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릴 거야. 그녀는 박민준을 자기 뒤로 바싹 숨겼고 그녀의 눈빛은 섬뜩했다. 그녀의 눈빛은 섬뜩했다. 박민준은 이제 내 사람이에요. 감히 사람 시켜서 내요? 함부로 손대기 전에 나에게 물어봤나요? 주먹이 비갈치듯 쏟아졌지만 중년 남자는 여전히 소리쳤다. 박민준, 내가 네 아비다. 중년 남자의 고함 소리는 살의 주먹이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와 섞여 성당의 낭만적인 분위기를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하객들은 수군거렸고 박민준과 윤서연 사이로 오가는 시선에는 호기심과 탐색이 뒤섞여 있었다. 박민준은 윤서연의 품에 파묻혔고 그의 어깨는 당신은 격렬하게 떨렸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수치심과 분노 때문이었다. 그는 황급히 고개를 들었고 눈빛은 분노로 붉게 물들었고 눈빛은 분노로 붉게 문이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절망은 너무나도 진실하여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그가 무례한 아버지에게 시달리는 가련한 사람이라 고만 생각할 것이었다. 윤서연의 눈빛은 더욱 차가워졌다. 그녀는 손을 들어 경호원들에게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여전히 박민준을 감싸 안고 보호했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져 입가에 피를 흘리는 중년 남자를 내려다보며 한치의 온기도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어요. 감히 그를 다시 괴롭히면 다음번엔 그저 한바탕 맞는 정도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말을 마치고 핸드백에서 현금을 꺼내 남자 앞에 던지며 말했다. 돈 받고 우리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져요. 중년 남자는 바닥에 현금을 흘끗 보고 눈이 번쩍 뜨였다. 그는 고통도 잊은 채 달려들어 품속에 마구 쑤셔 넣었지만 여전히 욕설을 잊지 않았다. 대응망덕한 놈이 여자 돈 가지고 뭘 그렇게 잘났다고 웃으대냐. 조만간 후회할 날이 올 거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섰고 성당 안에 소라는 점차 가라앉았지만 타객들이 강민준을 보는 시선은 이미 달라져 있었다. 윤서연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박민준에게 걸쳐준 코트를 다시 정리하고 사람들에게 몸을 돌려 얼굴에 다시 예의 바른 미소를 띄었다. 작은 해프닝이 여러분을 놀라게 했네요. 오늘 밤 연애는 계속됩니다. 불편을 드리워진 음울함은 계속됩니다. 불편을 드렸다면 그녀의 다릅니다. 그녀의 강렬합니다. 그녀의 강렬한 기세와 몇 마디. 마디말로 상언이 말로 상언이다. 그는 박민준의 눈에 스쳐 지나가는 강렬한 칭호를 보았고 평소의 가련한 모습을 떠올리자 마음속에는 차가운 비웃음만 남았다. 결국 이른바 연약함이란 또 다른 미장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는 문득 대학 시절 박민준이 자신에게 울면서 가정사를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에 폭력적이라고 하소연했던 것을 떠올렸다. 그때 그는 연민으로 가득했지만 이제와 생각하니 어쩌면 그때부터 이미 2차 때부터 이제와 생각하니 어쩌면 윤서연은 한지훈의 손을 잡았다. 손에는 이상한 온기가 느껴졌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알아채기 힘든 긴장감이 숨어 있었다. 여보, 우리 먼저 집에 가요. 당신 몸이 이렇게 시달리는 걸 감당하지 못해요. 그녀는 의도적으로 박민준의 아버지를 언급하는 것을 피했다. 마치 이 오점을 지우려는 듯했고 한지훈을 안심시키려는 듯도 했다. 한지훈은 듯했고 한지훈은 곤란하게 해서 미양이 들어 차로 향하게 두었다. 박민준 곁을 지나칠 때 그저 지훈 형이 제 집안 사정을 알게 되면 저를 무시할까봐 두려웠을 뿐이에요. 그 말투에 담긴 비굴함은 사람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윤서연은 과연 발걸음을 멈추고 손을 들어 그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지훈이 오랫동안 들의 눈에는 그저 윤서연이 부하 직원을 보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지훈이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다정함으로 가득했다. 내가 옆에 있는데 아무도 당신을 무시할 수 없고 아무도 당신을 무시할 수 없고
오직 한지훈만이 이 다정함 뒤에 어떤 터무니없고 비극적인 배신이 숨어 있는지 알고 있었다. 호화로운 저택으로 돌아와서도 윤서연은 여전히 그를 세심하게 돌보았다. 직접 풋설탕 생강차를 끓여주고 그의 아랫배를 섬세하게 마사지하여 통증을 완화해 주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능숙하고 경건했다. 마치 성당에서 박민준을 감싸 안았던 여자가 한지훈의 환상에 불과한 것처럼. 여보. 그녀는 그의 무릎에 엎드린 채 나지막이 말했다. 오늘 일은 마음에 두지 말아요. 그녀는 박민준을 변호하고 있었고 그 말투에는 한지훈이 박민준에게 거리감을 느낄까봐 두려워하는 듯한 애원이 담겨 있었다. 한지훈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잔잔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원래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그의 손끝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그의 손끝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쳐 지나갔다. 마음속으로는 카운트다운은 안도하는 듯 했다. 나흘 남았어. 그 이메일이 발송되고 신분 정보가 말소되고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의 손바닥에 입 맞추었다. 역시 여보가 저를 가장 잘 이해해줘요. 그녀의 키스는 부드럽고 끈적거렸지만 한지훈은 온몸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는 불량배들에게 가로막혔던 그날감을 떠올렸다. 그녀가 주저없이 돌아서 떠나가던 뒷모습도 한때 그를 감동시켰던 그 모든 다정함이 지금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의 심장을 반복해서 베어냈다. 그 후 며칠 동안 윤서연은 무언가를 감지한 듯 그에게 더욱 친밀하게 대했다. 그녀는 모든 일을 제쳐두고 하루 종일 그의 곁에 머물렀다. 그들이 예전에 갔던 곳들을 다시 찾아가며 지난 시간을 되새겼다. 그녀는 눈밭에서 그의 손을 녹여주고 야시장에서 그가 좋아하는 간식을 사주고 깊은 밤에는 그를 안고 사랑을 속삭였다. 여보, 우리 나중에 아이슬란드 갈까요? 오로를 한 번 더 보러 가요. 그녀는 그의 품고 섰다. 그녀는 그의 품에 기대어 동경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우리 둘이서만 아무도 방해하지 않고 영원히 함께요. 하지만 지금 이 모든 것은 실현 불가능한 거짓말이 되었다. 그는 나지막이 응 하고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온하여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윤서연은 그의 무관심을 눈치채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이 엮은 아름다운 꿈속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지우는 그녀가 아름다운 꿈속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지우는 그녀가 하루 종일 자신과 함께 있었음에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항상 자신이 눈치채지 못할 때 못해지니 눈치채지 못할 껴냈다. 심지어 한밤중에는 화장실에 가는 핑계를 대고 박민준과 영상통화를 하기도 했다. 더욱 그를 비웃게 만든 것은 박민준이 업무 보고를 핑계로 호화로운 저택에 자주 나타났다는 점이다. 올 때마다 그는 한지훈이 좋아하는 디저트나 윤서연이 좋아하는 디저트나 윤서연이 좋아하는 꽃 등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들고 왔다. 그는 여전히 한지훈에게 공손하게 대하며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지훈 형이라고 불렀다. 어느 날 박민준이 서류를 전달하러 왔는데 마침 윤서연이 주방에서 한지훈을 위해 요리를 하고 있었다. 그는 한지훈 곁으로 다가와 나지막이 말했다. 지훈 형, 늘 저를 보살펴 주셔서 감사해요. 서연 씨는 사실 형에게 많이 의지하고 있어요. 형이 그녀를 잘 대해줘야 해요. 그의 눈빛은 진심이 담겨 있었고 마치 정말 두 사람을 위하는 듯했다. 한지훈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저는 당연히 그녀에게 잘할 거예요. 당신은요, 일이나 열심히 하고 늘 그녀가 당신은요. 박민준의 얼굴은 미세하게 창백해졌고 이내 고개를 숙이며 미안한 듯 말했다. 알겠어요. 지훈 형. 제가 철이 없었어요. 그때 윤서연이 음식을 들고 주방에서 나왔다. 두 사람이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다. 무슨 이야기하고 있어요?
빨리 와서 밥 먹어요.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눈이 번쩍 뜨이며 즉시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녀는 음식을 식탁에 놓고 자연스럽게 한지훈의 접시에 그가 좋아하는 반찬을 덜어주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식사 중 윤서연은 끊임없이 한지훈에게 반찬을 덜어주며 더 많이 먹으라고 재촉했고, 동시에 박민준에게도 찬 음료를 덜 마시라고 일러주는 것을 잊지 않았다. 한 끼 식사 내내 그녀는 두 남자 사이를 여유롭게 오가며 마치 이런 균형이 그녀가 원하는 삶인 것처럼 보였다. 한지훈은 이 모든 것을 마치 이런 균형가 원하는 삶인 것처럼 보였다. 한지훈은 이 모든 것을 묵묵히 지켜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틀만 더 기다리면 이 숨막히는 모든 것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윤서연이 잠든 후 한지훈은 조용히 일어나 베란다로 걸어갔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화면에 표시된 카운트다운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18살 때의 설날밤을 떠올렸다. 그녀가 붉은 장미를 안고 눈밭에 서 있던 모습도, 그를 구하기 위해 피투성이로 싸웠던 그녀의 모습도, 그런 후 5년간 그녀가 자신을 지극정성으로 돌보았던 시간들도. 하지만 바로 이 진실과 거짓의 뒤섞임이 배신을 더욱 잔인하게 만들었다. 휴대폰이 한 번 울렸다. 특수 채널에서 온 메시지였다. 신분 말소 절차가 마지막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이틀 후 모든 흔적이 완전히 지워질 것입니다. 한지훈은 메시지를 보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좋아. 바로 그때 윤서연의 휴대폰이 갑자기 밝아졌다. 화면에는 민준 두 글자가 뜨고 문자, 메시지가 함께 도착했다. 한지훈의 눈빛은 순식간에 차가워졌다. 그는 그녀의 휴대폰을 건드리지 않고 그 문자 메시지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결국 박민준의 아버지는 정말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를 빌미로 계속해서 그를 갈취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윤서연은 진작에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윤서연은 진작에 알고 있었으면서도 계속 그에게 숨겼을 닿았다. 그는 돌아서서 침실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윤서연을 품에 안았다. 한지훈은 품속에 따뜻한 몸을 느꼈지만 그의 마음은 한치의 온기도 없었다. 윤서연, 당신은 모든 것을 영원히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거짓말이 영원히 진실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당신이 이 관계에서 나에게 진 빚, 내가 당신과 박민준에게 조금씩 모두 갚게 할 거예요. 카운트다운 하루. 다음 날, 윤서연은 아침 일찍 회사에 일이 생겼다며 나갔다. 한지훈은 그녀가 분명 박민준 아버지의 문제를 처리하러 갔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그저 묵묵히 자신의 짐을 챙겼다. 작은 여행 가방에는 얼마 안 되는 개인 물품들이 담겨 있었고, 이 관계에 대한 그의 마지막 작별도 담겨 있었다. 정오, 박민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지훈 형, 대표님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연락이 안 돼서 마가 걸려왔다. 지훈 형, 대표님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연락이 안 돼서 마음이 너무 조급해요. 한지훈은 소급해요. 한지훈은 소파에 기대어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뭘 좀 처리하러 갔어요. 금방 돌아올 거예요. 박민준은 더 말하려 했지만 한지훈이 말을 잘랐다. 걱정 마요. 그녀가 잘 처리할 거예요. 말을 마친 그는 전화를 끊었다. 그날 저녁 윤서연이 돌아왔다. 그녀의 얼굴은 매우 안 좋았고 눈에는 핏발이 가득했다. 분명 격렬한 다툼을 겪은 듯했다. 분명 격렬한 다툼을 겪은 듯했다. 한지훈을 보자 그녀는 억지로 기운을 내어 그녀 다가가 그를 끌어안았다. 일이 처리됐어요. 그녀의 말투에는 안도감이 서려 있었지만 알아채기 힘든 무거움도 숨겨져 있었다. 한지훈은 그녀가 분명 거액으로 박민준 아버지의 입을 막았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하지만 이런 평화는 결국 일시적일 뿐이었다. 피곤하죠.
제가 따뜻한 물 받아줄게요. 제가 따뜻한 물 받아줄게요. 지호는 그녀를 부드럽게 밀어내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은 그녀를 부드럽게 밀어내며 다정하게 대하는 마지막 순간이었고, 그녀가 애지중지하는 마지막 순간이었고, 깊은 밤, 한지우는 옆에서 잠든 윤서연을 바라보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는 책상으로 가서 컴퓨터를 켜고 암호화된 이메일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했다. 이메일은 내일 새벽 정시에 발송되도록 설정되어 있었다. 수신자는 윤서연 외에도 그룹의 모든 주주들과 주요 언론사들이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윤서연의 주주들과 주요 레일 아치오 언론사들이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윤서연의 지극한 애정이 그저 정교하게 계획된 연극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이 모든 것을 마친 그는 침대로 돌아와 윤서연을 마지막으로 한 번 바라보았다. 달빛이 그녀의 얼굴에 쏟아져 여전히 아름답고 매혹적이었지만 이 아름다움은 이미 거짓과 배신으로 더럽혀져 있었다. 한지우는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 맞추었다. 마치 잃어버린 시간에 작별을 고하듯이. 윤서연, 잘 자요. 자정 10분, 한지우는 조용히 저택을 떠났다. 차는 이미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특수 채널에서 배치한 운전기사는 말없이 그를 공항으로 데려다 주었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고 사랑과 거짓말로 가득했던 그곳에 미련을 주지도 않았다. 그 순간부터 그곳은 더 이상 그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동시에 윤서연의 휴대폰으로 암호화된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그녀는 비몽사몽간에 눈을 뜨고 이메일을 열었다. 이내 침실 녹음 파일이 울려 퍼졌다. 그것은 그녀와 박민준이 사무실에서 나눈 은밀한 대화였다. 박민준에 대한 그녀의 관용과 약속, 그리고 그녀의 차가운 한마디. 그럼 영원히 그에게는 알리지 마. 윤서연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고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황급히 몸을 일으켜 떨리는 손가락으로 녹음을 끄려 했지만 이메일이 이미 모든 수신자에게 자동 전달된 것을 발견했다. 휴대폰이 끊임없이 울렸다. 주주들의 질책, 비서의 당황스러운 목소리, 언론의 질문들이었다. 그녀는 미친 듯이 한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지금 거신 전화는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라는 안내음만 들릴 뿐이었다. 그녀는 침실을 뛰쳐나와 저택을 샅샅이 뒤졌지만 침대 협탁 위에는 그 위조된 가족관계 증명서와 그녀가 그에 청혼하며 한지훈에게 주었던 반지가 놓여있을 뿐이었다. 그때 박민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의 목소리는 당황하고 혼란스러웠다. 서연 씨,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모두가 알았어요. 윤서연 그룹 주식이 폭락하고 있어요. 제 아버지가 또 소란을 피워요. 우리 혼인 신고한 것도 폭로하겠대요. 윤서연은 텅 빈 거실에 서서 창밖으로 서서히 밝아 있었다. 그의 평온함, 그의 다정함, 그의 순종은 모두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이 산산조각나고 심연으로 추락할 이 순간을. 그녀는 자신이 그에게 했던 맹세를 떠올렸다. 당신을 사랑해요. 이 일로 당신을 저버린다면 비참하게 죽을 거예요. 결국 맹세는 정말로 실현되었다. 그리고 이 시간 공항에서 한지우는 이미 해외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해 있었다. 그는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도시를 바라보며 휴대폰을 꺼내 모든 데이터를 포맷했다. 이제 더 이상 한지우는 없었다. 오직 완전히 새롭고 자유로운 영혼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그의 얼굴에 쏟아져 따뜻하고 밝았다. 그 모든 상처와 배신은 결국 시간 속에 묻힐 것이었다. 그는 마침내 과거를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위선적인 세상, 진심을 저버린 자들은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업보를 받을 것이다.